155쪽에 나와 있다시피 포르노그래피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론가인 안드레아 드워킨과 또 그 로스쿨 교수였던 캐서린 맥키넌 같은 경우 이 두 사람은 매춘과 포르노가 여성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고 포르노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전시될 뻔했던 이 작업들이 어 포르노그래피에 해당하는 거고, 네, 도대체 페미니즘 전시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왜 굳이 전시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성 스스로가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상품화하거나 대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측이겠죠. 하지만 이 전시를 기획했던 큐레이터나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오히려 페미니즘이고 그거 포르노그래피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시 그 페미니즘 안에서 우리를 또 억압하고 있다, 검열하고 있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보면은 158쪽 아래에 나오는 거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베로니카 베라라는 작가가 30분짜리 비디오 성적 진화를 이룬 자의 초상화라는 87년도 작품을 했는데, 이 작품에는 성인 영화, 네, 진짜 포르노그래피의 노골적인 성적 장면이 짤막하게 발췌되어 있기 때문에 포르노그래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59쪽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이 작품을 직접 볼 수 있으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작품이었는지 쭉 나오고, 이 글의 저자인 캐럴 S. 벤스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 작품은 미학적, 지적, 정치적 문제점 가운데 그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포르노그래피라는 낙인이 찍혀 무시당할 작품이 아니다 라고 자기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경향성이 있느냐 하면 59쪽 아래 항상 성적 이미지의 단일하고 보편적인 해독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성 혐오나 남성 우위 사상을 증진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강간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가 미칠 많은 해악을 기계적으로 설명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인 보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지닌 복합성이나 모호성, 또 다양한 관객의 반응, 이런 걸 거부하면서 여성을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해악이 많다, 나쁘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태도 때문에 이 글의 제목처럼 캐럴 S. 벤스는 이들을 페미니스트 안의 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근본주의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지난주 수업이 이거였잖아요. 펀더멘탈리즘. 네. 그래서 이 글은 그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하는 여성들을 페미니스트 안에 근본주의자들로 보고 있는 건데, 근본주의라는 말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 너무 극단적이고 과격하며 원리 원칙만 지킨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을 받고 있는 저자로부터 페미니즘의 근본주의자로 몰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정말 올바른 주장, 포르노그래피가 사회의 해악이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작품들은 실상 예술인 척하는 포르노그래피일 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지금 근본주의자로 몰았느냐라고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하는 여성이라는 것은 자기들도 말하는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한 여성, 그건 공식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페미니즘 안에 근본주의자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캐럴 S. 벤스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본주의라고 보는 이유는 말씀드리다시피 단일하고 보편적인 해석을 하고 기계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빠, 나쁘니까 안 해야 돼, 이런 식의 단순 논리를 근본주의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운드 테이블 403쪽에서 제가 원문 직회주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익 보수들은 자기네가 당선되고 났을 때 헌법을 또박또박 한 글자씩 읽고 그 문맥은 싹 없애버리면서 이건 신념이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뜻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뭐 이런 것처럼 지켜야 된다, 여기에 토도 달지 말자, 딱 이런 태도를 지니는데, 포르노에 반대하는 여성들 또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항상 여성을 억압해왔고 남성들에게 과다한 성욕을 부추겨서 강간을 강간율을 높일 수 있고, 이걸 이렇게 쫙 자기 맥락으로 보편 단순한 하나의 룰로 만든 다음에 그것이 옳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주의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159쪽 제일 아래쪽 보면 이 사건에서 비디오들의 성적 이미지가 포르노며 위협이라고 주장한 학회 참석자들, 그리고 캐럴 S. 벤스의 눈으로 보면 쉽게 속아 넘어간 로스쿨 학생들. 네, 이 사람들은 여성들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동일하게 해독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것이 문제이다,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는 여성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160쪽 보면은 여성들의 성주체성, 해석적 권위에 관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지난 10년, 그러니까 지난 10년이면 이 글이 93년, 그러니까 80년대 이쪽에 페미니즘 분야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논의를 보면 그 로스쿨 학생들의 생각이 굉장히 우습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어쨌거나 기말 논술을 하기 위하여 자꾸 2020년의 한국 상황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지금 논술의 취지는 1993년에 미국에 있었던 이 일이 아니고요. 그것을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누구였죠? 무슨 베라, 이제 나 이 정도 되면은 치매인데, 베로니카 베라, 베로니카 베라의 30분짜리 비디오를 찾아보면 내가 이걸 더 잘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집착은 버리시고요.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를 거울 삼아서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을 하실 때 2020년에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국립현대처럼 큰 기관은 미술 전문 기관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툭 터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어떤 소규모의 집단에서 페미니즘 전시를 열겠다고 7명의 작가를 초대했는데 5명의 작가가 정말 이상한 관객들이 볼 때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 정도의 과격한 묘사가 나오는 그런 작업을 했다 치자. 그래,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러분 떠오르는 작가들 좀 있으세요? 예를 들어 한국의 페미니즘 미술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불 작가 같은 경우도 1990년대 말이겠죠. 그때 자신이 했던 자신의 유명한 첫 퍼포먼스 중 하나는 낙태라는 작업으로 자기가 루프에 이렇게 매달려서 자신의 낙태 경험을 막 읊어대면서 막 목이 졸려가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것을 자기는 거의 나체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광주 비엔날레에 다시 전시가 된 적이 있어요. 세월이 엄청 흐르고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봤는데도 보고 있으면 당연히 매우 불편한 작업입니다. 그 누구도 그걸 보고 미소 지을 수 없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장지아 작가의 작업, 장지아 작가도 그런 성에 대해서 정말 잘 다루고 있는 작가인데
그러니까 페미니즘 입장에서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리고 뭐 가정 폭력을 당해서 때려 맞는 여성들을 보호하는데 막 이런데 보호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더 많을, 여성 자신의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것은 또 영미권 페미니즘과 프랑스권 페미니즘의 또 차이이기도 한데, 좀 예상되시죠? 영미권은 네, 조금 더 권익으로서 자신들이 폭력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차별당하지 않을 막 그거에 더 많이 더 초점이 맞췄다면, 유럽의 7, 80년대 유럽의 페미니즘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성욕을 가지고 있으며 막 이쪽에 더 맞춰져요. 그러니까 굳이 이건 너무 단순하라서 위험합니다. 어디 절대 인용하지 마시는데, 사람이 뭔가 큰 개요를 알려면 일단은 좀 틀은 잡으면 좋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래서 포르노그래피에 반대하는 쪽이 영미권 쪽에 조금 더 가깝고요. 네,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다, 이건 예술이다, 이걸 왜 포르노그래피라고 말하니? 라고 하는 이쪽이 유럽권 페미니즘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저도 함부로 말 못하겠는 게,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려면 양쪽의 원서를 읽고 진짜 그렇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도 아니니까, 네, 약간, 네, 어쨌든, 네, 그러한 다름이 있는데, 장지하 작가, 한국의 장지하 작가 같은 경우는 계속 이 후자 쪽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서서 오줌 싸게 해서, 네, 그런 장면을 촬영하고, 또 그 여자들의 오줌 같은 걸 막 모아가지고 오줌 나무도 만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올해의 작가 후보이기도 했고, 정말 저도 좋아하는 작가 중 하나이고, 굉장히 예술적인 가치 있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본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현대미술관이 지어졌어요. 을숙도에. 네, 거기서 있는, 이제 거기에 장자 작가, 제가 못 본 작업이 나와가지고 가서 봤더니, 키스마크 있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애무를 이렇게 꽉 세게 하면은 네, 먹는 것처럼 키스마크를 낼 수가 있잖아요. 뭐 목에도 되고 막, 예, 예. 그거를 통하여 그걸로 이렇게 알파벳을 새기는 그런 작업인데, 이게 사랑의 행위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좀 폭력적인, 네, 그런 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다 아름답고 예쁘고 순하고 좋고만 있는 게 아니고, 쾌감이라는 게 항상 고통 같은 거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성과 관련될 때, 성은 항상 죽음하고도 연관이 되는 키워드이고, 네, 그런 면에서 빛과 그림자가 있다면 그림자 쪽에 해당하는 그런 면들을 진짜 잘 잡아서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든 키워드, 성은 보호받아야 되고, 성은 지켜져야 되고, 성은 건져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네, 이쪽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불편한 작업인데, 한국의 여성 미술 안에도 이미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 주요 작품으로 전시되고 있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에서 성에 관련된 거는 둘째 치고라도 점점 불편한 작품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우려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2017년에 과천에 역사를 몸으로 쓰다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주 많은 비디오 아트, 네, 뭐 신체를 이용한 퍼포먼스와 비디오 아트를 막 5, 60년대부터 총망라한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전시였고, 미술사 공부하기에 좀 짱인 전시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 보면은 초입에 1960년대 작업 오노요코, 존 레논의 부인이었던 일본인 오노요코의 커피스라는 유명한 작업도 나왔어요. 작가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관람객은 누구라도 와서 가위를 들고 옷을 이렇게 잘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인 작가가 신체적으로 공격을 좀 받는 거죠. 네, 그런 상황 자체를 연출하는 그런 퍼포먼스였고, 실제적으로도 어떤 한
짓궂은 남성 관람객이 막 여기 브라끈을 자르고 작가는 이제 옷만 뜯어갈 줄 알았는데 막 속옷도 이렇게 뜯어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고 뭐 더 심한 건 이것은 이제 한국 과천에도 전시가 됐던 거고 전시되지는 않았지만 뭐 더 심한 사례는 지난번에도 언급드린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우리가 그 오래된 전 남친이랑 슥 손을 잡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최근 들어 더욱 유명해진 그 작가의 70년대 작품 리듬 제로 같은 건 참여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작가가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그 퍼포먼스에.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가한테 뭐든 할 수 있는데 작가한테 꽃을 줄 수도 있고 예쁘다고 머리를 빗질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폭력적인 그런 도구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장미꽃 가시로 작가 살을 막 긁어가지고 진짜로 피를 내는 관객도 생기고 나중에는 총이 있는데 그걸로 작가를 쏴버리겠다 그래서 다른 관객이 뜯어 말리고 막 이렇게까지 일이 이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 작가였어요. 근데 이제 성을 넘어서서 다시 과천에 전시되었던 오노요코의 커피스 말고 좀 더 신작으로 전시되었던 산티아고 시에라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남자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비디오 작품인데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컨셉은 무엇이냐 하면은 퍼포머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자들 중에서 굉장히 저가의 노동을 하는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30 주면은 등짝에 문신할래? 그래서 하겠다고 자기가 순순히 동의한 작가 그 퍼포머들을 쭉 앉혀놓고 등에다가 문신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등에 이렇게 한 줄로 쭉, 네, 쭉 일자로 문신이 새겨지는데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한 줄 문신을 파면 그 작가한테 $3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서 그걸 비디오나 사진으로 남기고 예, 초기작부터 그런 행동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아니면 직업 여성들, 뭐 헤로인 약물에 쩔은 직업 여성들에게 문신을 파면 얼마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걸 작업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무 못됐다. 왜 이런 걸 하는 거냐라는 욕도 되게 많이 들어먹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작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를 벌기 위해 이보다 훨씬 더 험한 일도 하고 자기 몸도 엄청 더 팔고 솔직히 우리도 뉴스에 보면은 정말 안 좋은 노동 환경에서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죽는 노동자들의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하철에서 뭘 하다가 죽은 청년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이 그렇게 착취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술관에서 한번 다른 각도로 보여줬을 뿐인데 그렇게 불편하냐? 내 작품이 그렇게 불편하면 사회는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회를 그저 환하고 아름답고 좋다라고만 그리는 건 예술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 이 사회의 불편함을 미술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과천의 역사를 몸으로 쓰다 전시에서는 또 화학약품을 그 소방 호스 같은 데서 폴리우레탄인가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면 그걸 또 등짝으로 이렇게 막 맞을 사람들을 또 퍼포머를 구해가지고 정말 학대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돈을 그보다 못한 돈을 받고 더 힘든 산업재해 같은 것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진짜 불편해요. 네, 마음이 진짜 불편한데 그러니까 미술관에 정말 아름다운 걸 보러 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게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작품들인 거죠. 근데 그것이 분명히 사회에 대하여 발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예술로서 존재를 하고 우리는 그런 작품을 전시를 하고 이러는 건데 요즘 미술관의 분위기는 점점 어린이 미술관이 주를 이루고 미술관이 미술 전공자들보다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미술에 대해 많이 접하지 않은 관람객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작품을 전시해 놓았을 수가 있느냐
보기 불편하니 당장 치워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쏠쏠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면 큐레이터들도 이미 전시를 오픈하기 전부터 자기 검열이 심해져서 이것은 전시를 했을 경우에 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이 불편하고 난처하게 되므로 내가 아예 그냥 전시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작가들에게 점점 전시 기회를 적게 제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제가 이 텍스트를 가르쳤던 것과는 정치적으로 또 다른 뉘앙스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하지만 미술관에서 불편한 것을 보기 싫어하는 태도는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많은 동료 큐레이터들도 네, 이제 그런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전에는 전위적인 미술 보면 예술가들은 좀 역시 남달라, 좀 이상해라는 정도로 넘어갔던 그런 것조차까지도 큐레이터들이 자기 검열을 더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미술관에 가보면 이제 점점 19금이라는 게 없어지고 보기 불편한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그냥 미술관은 세금으로 돌리는 공적인 장소니까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예.